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9일 새벽 5시입니다. 6월 29일 하면은 6.29 생각이 납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씨가 발표한 아주 드라마틱한 직선제 개헌 수용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막후에서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한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던 민주화 세력과 당시의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덕분에 노태우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의 선거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이런 대도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대치국면으로 가면은 서울 다음 해에 이루어질 서울 올림픽이 날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간선제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도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서울 올림픽도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생각.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다. 왜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절대로 합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정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죠. 이 둘이 결합되어 가지고 6.29 선언이라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정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게 제6공화국의 문을 열었고 지금은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함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후보 교체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미국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로 존경을 받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시로 만나는 친구이기도 했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L. 프리드먼 씨가 오늘자 신문에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그는 선거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격정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프리드먼 씨가 쓴 몇 권의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돼 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퓰리처상도 여러 번 받은 사람입니다. 프리드먼 씨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호텔에서 어제 있었던 바이든 트럼프 토론을 지켜보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대선 장면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통령이지만 재선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뉴욕타임스와 프리드먼의 명성과 반 트럼프, 친 바이든 성향에 비추어 이 칼럼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프리드먼 기자가 사감을 무시하고 친구 바이든을 가차없이 버리기로 작심한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임이 이 칼럼에서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 된다는 그 생각입니다. 프리드먼 씨는 바이든 가족과 참모들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이든이 전면에 나서서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공화당도 어제 토론회에서 거짓 선동만 늘어놓은 트럼프를 후보로서 교체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주당이라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대체 후보를 뽑는 프로세스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재선이 주는 국가적 국제적 위협이 너무나 긴박하므로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프리드먼 씨는 민주당이 찾아내야 할 새 후보는 당과 나라를 통합시키고 세계 정세 속에서 미국이 세계를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술적, 기후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가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은 AI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프리드먼은 인류가 당면한 위험과 기회 속에서 세계는 미국의 최고 인재에 의하여 지도되기를 바랄 것이라고도 했네요. 프리드먼 씨는 자신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던 바이든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여행하면서 친구가 되었다면서 그렇게 젊은 바이든이라면 세계를 지도할 수 있겠지만 어제 목격한 늙은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노쇠한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재선을 포기한다면 그가 이끌었던 4년은 미국 역사상 훌륭한 통치의 임기였다고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의 가장 큰 공적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은 것이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최고 훈장인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차례 독대한 바이든은 생기가 있었지만 어제 토론을 보고는 그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과 참모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제 보여준 것이 바이든의 최선이라면 이젠 체면을 지키면서 물러날 때이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그를 칭송할 것이다. 즉 나라를 자신보다 앞세우는 일. 그가 만약 포기하지 않고 출마를 강행하여 트럼프에게 진다면 바이든과 가족 그리고 이를 방조한 참모들과 당뇨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과 세계는 더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